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업종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속보에서 보셨습니다만 진짜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네요. 네, 정말 우스갯소리 하시는 말씀들이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 말씀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엔터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업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OTT에 대한 좀 막연한 투자를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작품별로 이 제작사들이 트레이딩하는 관점, 이렇게 제작사가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뭐 등락폭이 하락이 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는 OTT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잘 추적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기대 요소를 한번 가져보자. 세 번째는 확실한 숫자. 확실한 숫자라면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이익, 즉 실적으로 꼽히는 업종에 대한 기회에 주목해보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OTT에 대한 투자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2022년에 월트 디즈니 자사의 모든 플랫폼을 합쳐서 총 330억 달러 를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넷플릭스는 약 1조가 넘는 190억 달러를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TV에서 2021년에 한 개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게 22년 3월 달에 이민호 윤여정 주연의 파친코라고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상당히 기대작인데요. 그리고 또 미국 현지 제작사가 제작한 제품인데 한국산 콘텐츠는 아니지만 한국 배우를 쓰고 한국계 작가를 쓰고 한국이 주요 배경이고 한국어를 쓴다는 점에서 특히 이 파친코가 1회당 제작비가 100억 이상으로 이러한 그 제작 관련돼서 스케일업 되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회당 100억인가요? 네, 1회당 네. 제작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제작비의 사이즈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드라마, 영화, 예능을 포함해서 넷플릭스에는 25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12편, 그리고 티빙에서 30편 넘게 신규 작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계속 글로벌 차트에서 흥행이 지속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는 외에도 소년 심판이 또 넷플릭스에서 1등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콘텐츠의 경쟁력을 계속 입증하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단순히 가입자 성장을 넘어서 북미와 유럽 같은 시장 규모가 큰데 이런 상당히 진입 장벽이 어려운 컨텐츠 시장에서도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흥행으로서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의 제작 규모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제작사의 마진 구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제작하고 방영권을 판매하는 중소형 제작사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 제작사는 P, 판매 가격과 Q, 물량 증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작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실적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적은 일단, 좀 어땠습니까? 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엔터 관련된 대표적인 1등 회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됐죠. 총 네. 4만 5천 명의 오프라인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콘서트가 이제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대면 상당히 콘서트가 진행이 네, 됐죠? 대면 BTS. 콘서트가 네.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대면 플러스 온라인과 같이 결합돼서 굿즈 상품도 팔고 그다음에 그게 스트리밍 효과까지 상당히 온라인 스트리밍 효과만 200억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기대가 높고요. 4분기에 실적 좋았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한 4,600억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740억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호실적이 나왔다.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인 거는 BTS의 BTS의 컴백 부재 속에서도 음반 판매량이 여전히 견고했다. 상당히 음반 판매량 4분기에 앨범 총 판매가 477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BTS 후속 신규 아티스트인 세븐틴이 미니 9집이 213만 장, 그리고 엔하이픈이 120만 장을 초과해서 BTS의 단일 의존도를 상당히 낮췄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관련돼서도 BTS LA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 모객이 90만 명을 상회하면서 4회 콘서트가 400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부분과 신규 아티스트의 활약 여부, 그다음에 콘텐츠에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 그리고 대표 아티스트들의 IP 영상 판매물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 부분에서 1,547억, 전년 대비 91%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대하는 게 이 위버스라는 팬과 아티스트의 만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 위버스의 한 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6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총 결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하고 있어서 견조한 영업이익률 16% 수준을 유지해서 하이브는 실적 모멘텀이 올해까지도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라마 판매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출은 잘 나왔지만 이익에서 굉장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1,479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3억을 기록했는데 증권사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작 편성으로 편성 매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수익 정산이 지연됐고 판매 매출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8% 하락한 798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이 중요한데요. 2022년은 매출액이 6천억대로 회복되고 전년 대비 25% 매출은 증가할 수준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올해 같은 경우는 790억대로 매출과 이익이 올해는 모두 회복하는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TVN향 작품들이 대작, 그러니까 텐트폴이라고 하는 작품들 중심으로 편성이 될 거고 작년에 부재했던 OCN에서 슬롯을 회복하면서 편성 매출 쪽에서도 10%의 증가가 나오고 OTT향 판매가 여전히 7편에서 13편까지 2배 넘게 확대가 되면서 OTT향 매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리쿰률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액 대비 벌어들인 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구작, 옛날에 나왔던 판매에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다수의 글로벌 업체랑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제작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미국 애플 TV 향으로도 직접 제작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글로벌 흥행 모멘텀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간 제작 편수 이상 25편, 그러니까 작년 대비 25편에서 올해 33편까지 제작 편수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1분기 매출 또한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4% 증가한 수준이라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의 신호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엔터 업체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이었지 않습니까? 대면 콘서트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제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중소형 제작사 중에 굉장히 탄탄한 뉴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예. 뉴는 이제 시가총액 3,125억대고요. 1년 고점 대비는 80%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00% 상승한 3,1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억 적자에서 올해는 290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퍼가 13배밖에 안 되는 그 드라마 제작사 평균 한 25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거에 예. 뭐 13배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고 반 있고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네, 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라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인식이 진행될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텐트폴이라고 하면 제작비 100억 이상의 대작 드라마인데 이게 무빙이 5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기대장인데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이제 스튜디오 앤 뉴가 2021년 9월달에 포스트밸류로 1,740억 가치를 받았는데 220억 투자를 이미 유치를 했고 2022년 말에 상장 예정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제 스튜디오 앤 뉴만 매출이 한 1,1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자회사의 모멘텀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당히 웹과 연관돼, 그러니까 웹드라마 형식의 블루밍과 따라바람 등 다양한 형태의 웹드라마 제작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 드라마의 실적 가시성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향 그리고 TV향 드라마가 다수 신규로 편성되고 그리고 콘텐츠 관련돼서 NFT 판매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성장 모멘텀에
그 메타버스양 구체적인 제작 역량 입증까지 기대하면서 실적이 입증되는 중소형 제작사로 좀 탑픽으로 꼽고 가게 손색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포거대와 자회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뉴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